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 현장 루포, 여기가 북한이냐 여기가 중국이냐, 광화문 지역 체험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국민혁명당 정광훈 목사의 발의에 의해서 우리가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광화문 1000만 걷기대회, 1인 걷기대회를 하자고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피켓이나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집회 형식이 아닌 1인 걷기대회. 그래서 우리가 걷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탈북민들은 나름대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는 어제 14일 날 나갔다가 무려 4시간 동안 광화문에 나갔다가 정말 지역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인산인해가 아니라 경찰인해였으며 경찰 버스와 경찰들의 펜스와 경찰 인력에 의해 사실상 소름 돋는 이 북한의 현실을 체험했으며 중국 공안의 현실도 동시에 체험했습니다. 어떤 백발의 노 부부께서 세종문화회관에서부터 조선일보가 있는 조선 호텔까지 오는데 무려 1시간 40분이나 걸렸다며 성토를 하고 있는 그 모습. 대한민국 문재인 주사파 경찰들아, 잘 들으라.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 이것이 잘하는 것 같으냐? 여기가 북한이냐? 여기가 중국이냐? 너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경찰이 광화문을 아예 봉쇄한 것은 난생 처음 보았다. 너희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어제 저는 아침 일찍 인천을 출발을 해서 한 10시경 서울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서울에 진입을 하는데 마포대교를 넘어서 동화면세점까지 가기 한 2km 직전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빠져나가는 듯 했는데 검문을 2차 이상 받았습니다. 차문을 내리라고 하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아니 선생님, 오늘 광화문 다 봉쇄된 거 아시죠? 돌아가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냐? 광화문 가야 되겠다.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나 북한에서 검문을 받는 듯한 그 검문 2차를 간신히 통과하고서야 광화문 앞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찰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서울 광화문에 그렇게 많은 강철 펜스가 쳐져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저는 미리 감치 차를 동화면세점 앞에 있는 서울 프레스센터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유튜브 장비가 있는 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 동화면세점으로 가기 위해서 그 앞을 가로지르려고 하는데 아예 길을 막아놓고 경찰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저에게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동화면세점에 간다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 집회와 관련된 사람임이 드러날 것이므로 저는 그걸 속이고 그 동화면세점 그 길 건너편에 있는 한의원에 갑니다라고 속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이 동화면세점 쪽에는 못 가며 가려면 돌아서 청계천 쪽으로 돌아서 교보문고 쪽으로 해서 그 밑에 지하를 건너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되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가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면 10분도 안 걸릴 거리를 무려 30분 동안이나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왜 막고 있습니까? 불법 집회가 예고되어 있고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막는다고 경찰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집회를 하면 불법 집회하는 그 장소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수십 명의, 많게는 수백 명의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저렇게 10분이면 갈 길을 1시간 이상 돌아가게 만드는 게 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우리는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야겠습니다. 막으십시오.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A 맞은편이죠. 길로 가는데 경찰 3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나를 막아? 선생님 이쪽으로 못 갑니다. 왜 못 가는데? 갈 곳이야. 막아봐. 나를, 뒤 가방을 잡아채더니 못 갑니다. 연행하겠습니다. 무슨 죄로 연행할 겁니까? 지금 우린 공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알겠습니다. 돌아갔습니다. 간신히 돌아서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해서 다시 광화문시점 쪽으로 오고 있는데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아나섰던 것처럼 그 앞에 강철, 철벽, 펜스를 또 치고 나아가서는 정말 경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세문안교회 쪽으로 올라가서 길을 건너서 다시 그 뒤쪽으로 해서 조선 호텔 뒤로 가서 동화면시업 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는 여기서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고 유튜브 장비를 딱 꺼냈습니다. 그랬는데 장비를 꺼내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경찰 10대 명이 정말 무서운 표정을 딱 지으며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말 북한에서부터 그 보위원들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북한 보위원들이 나를 위해 달려오는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지자. 10대 명의 경찰이 와서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방송하려고 그럽니다. 방송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방송 못하게 합니까? 방송하려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하십시오. 왜 못하게 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다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나가서는 동화면시점 앞으로 올리는 사람들 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옆으로 태극기를 들은 5-6명의 애국시민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애국시민들 쪽으로 10대 명의 경찰들이 한 5-6명이 또 달려가서 막는 겁니다. 막으면서 선생님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으로 가겠다는 게 왜 막느냐? 못 갑니다. 왜 못 가게 하느냐? 그랬더니 경찰들이 저희는 지금 공무 집행 중입니다. 이쪽으로는 절대 못 갑니다. 가려면 가고 싶으면 태극기를 벗고 다른 길로 가십시오. 이쪽으로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 5명의 태극기를 몸에 건 애국분들이 한바탕 경찰하고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 20-30명이 캠코더를 들고 달려오면서 그 상황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틈을 타서 여기서 유튜브 방송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장비를 넣고 다시 조선일보 뒤쪽으로 조선호텔 뒤쪽으로 해서 다시 동화면시점으로 오려고 하는 찰나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노부부가 백발의 노부부가 숨을 헐떡이면서 가게 해줘. 왜 여길 못 막게 해? 막지 마. 가게 해줘. 경찰 간부인 듯한 사람들이 어르신 이쪽으로 못 갑니다. 가려면 돌아가십시오. 이 앞에가 이 조선호텔 아니야. 나 여기 가야 돼. 여기까지 오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렸어. 나 가야 돼. 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니까 그 노부부께서 백발의 어르신께서 나는 문재인이 누군지 잘 몰라. 여기가 중국이야? 여기가 북한이야? 야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서울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경찰 버스와 강철 펜스와 경찰력이 총동원돼서 막는 건 처음 봤어. 이 새끼들아. 이놈들아. 너희 하늘에 천벌을 받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척결해야 하는지,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권력의 개가 돼버린 대한민국 경찰들이 막은 광화문의 그 지역이. 오늘 박상학 대표는 무려 광화문으로 진입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경찰들을 따돌리고 어떻게든 광화문에 가서 박상학 대표도 1인 집회를 하기 위해서 광화문으로 오는 그 길을 짚고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태극기를 든 모습을 나는 좀 SNS에 알려야 되겠다. 사진을 찍어서 알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경찰이 무려 을지로 3가에서 종각, 이순신 장군 있는 그 살길을 몰래 오는데 박상학 대표도 진짜 20분이면 능히 올 길을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상학 대표도 종각 근처에서 더 이상 힘드니 어려우니 경찰들이 포위하고 못 가게 하니 거기서 박상학 대표는 이 배낭에서 태극기를 딱 꺼내드는 순간 경찰이 달려들어서
덮치더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광화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증오하셔야 합니다. 격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광복절날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임을 보여주려고 했던 박상학 대표를 덮친 대한민국의 경찰들. 이뿐입니까? 얼마나 많은 애국 시민들이 지금 광화문에서 힘들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공권력 경찰들에 의해 연행되어 가고 있고, 왜 우리가 광복절날에 문재인 정부가 막아놓은 문재인의 재인산성, 경찰 재인산성에 우리가 무력해줘야 합니까? 여러분, 증오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게 충성하는 문재인의 개가 돼버린 경찰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절날 태극기도 제대로 몸에 들을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문재인, 광화문 지역 체험기. 광화문에서 힘들게 고생하신 모든 분들, 몸 성의, 또 몸 관리 잘하시고, 저도 어제 경찰에 덮치면서 맞은 이 목뼈 때문에 지금도 욱신욱신하고 쑤십니다. 가열차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위해, 척결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열공.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들 내 맘대로 뽑을 거야. 이게 투표권이지 않습니까? 선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러면 뭐 그야말로 중국 간첩이 와서 하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투표권을 주겠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거 인권 모독이야. 인종차별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민주 또는 정의 이런 것 하는 자들. 야, 민주란 이름 붙은 그 밑에 민주 별로 못 봤어요. 정의를 내세우는 자들 중에서 정의를 못 봤습니다. 공산주의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랍니다.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이 권리가 엄청 많고 오히려 노동자가 권리가 더 많고, 그런데 끝발은 평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 간부들만 끝발이 있고 밑에 사람은 사람도 아닌 게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자, 중국도 뭡니까? CCP예요. 이름은 엄청 아주 거룩합니다. 거룩해. 그러나 하는 짓은 진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죠.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미국에 어떻게 침투했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민주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차별이란 이름으로 더티 차이나머니를 풀면서 들어가서 지금은 거의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는데, 작년 11월 3일인가요? 미국 대선에서 선거 땡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미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Great Awakening, 대오각성을 통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중국 공산당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러면서부터 미국 국민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 주 한 주가 법으로 선거 땡땡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거 땡땡이 없을 겁니다. 모르죠? 근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여전히 종북주사파 종중 4대주의자들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도 반드시 중국 공산당과 북괴군의 힘을 빌어서 선거 땡땡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진짜 독수리의 눈을 뜨고 이 북한 괴뢰군,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의 선거 땡땡을 절대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드루킹 간첩단이 8,884만 건의 댓글 조작을 했는데 여기에 순수 드루킹 공작상만 했을지, 아니면 북괴군 또는 이 중공군이 중국의 우마우당이 개입했을지는 몰라요. 했을 거란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도 두말할 필요 없이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마우당, 중국인들,
동원해서 했다는 거 다 알려져 있죠. 광화문에 집결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국 유학생, 중국 학생들, 중국 사람들이었던 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우리 국민들이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8.15인데요. 예, 8.15죠. 내일 모레 8.15인데 8.15에 정치 방역을 합니다. 예. 지금도 중국 정말 정치 방역 아주 끝장나고 있죠. 예. 정저우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차량이 지금 물에 빠졌던 거 건진 차량만 지금 수만 대가 지금 있고요. 그 시신을 물에 퉁퉁 뿌른 시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있을 때 물에 퉁퉁 뿌른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2배, 3배 더 커져 있어요.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소각로를 지금 전국에서 다 이 지금 정적으로 가지고 왔는데 너무 퉁퉁 불어가지고 이 뭐죠? 그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소각로에. 그리고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만 구의 시신을 햇빛에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햇빛에 말리기도 하지만 이제 밑으로 빠지겠죠. 엄청난 피물이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소각로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각로, 그러니까 이 화정터 공무원이 그걸 몰래 찍어서 바깥으로 유출해서 그것도 밝혀졌어요. 벌써 몇만 구가 화정터 앞에 대기돼 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충칭에 지금 충칭이 아니라 정저우에 이 변형 바이러스가 나와서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완전히 다 봉쇄해버리죠. 아파트 출입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 아파트에서 살려주세요. 지금 물이 없어요. 물도 끊어버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코로나 독재를 하니까 중국은 높은 산,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몽을 함께 꾸겠다는 대한민국의 물지향 일당도 똑같이 정치 방역을 하죠.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뭐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한두 명씩 몰려가서 그냥 1인 시위를 하든 그냥 뭐 행인으로서 역할을 하든 8.15 그야말로 뭡니까? 서울 시내도 못 다니게 합니까? 정치 방역으로? 그냥 서울 시내 가서 광화문 일대에 가서 그냥 1인 시위를 하든 아니면 뭐 몇 명이 같이 걸어 다니든 반드시 이 물지향 일당의 정치 방역을 타도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8.15에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문자로 보내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뭐 남들 다 하는 얘기 말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정말 방송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1시 방송에는요, 중국에 지금 그야말로 정저우에만 수만 대가 지금 뭐 흙탕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그 뭐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주차장에 그 물에 빠져서 건져낸 차들을 지금 똑바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이 지게차로 다 건져다 이렇게 올려서 싹 쌓고 있는데 그것이 정저우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저우도 구별로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한 구에서만 차만 뭐 몇만 대씩 이렇게 정시돼 있어요. 정저우에서만 벌써 한 50만 대가 차가 유실됐다는 거예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사실. 그리고 정치 방역으로 이걸 막는 중국 공산당. 그걸 따라 배워서 그대로 8.15 집회를 막는 이 물지향 일당들. 그들의 만행을 11시 방송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대인어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의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슈퍼챗과 그리고 계좌 후원을 통해서 밀어주시는 진성애 국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대문교회의 역사관, 베트남 국적의 목회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130여 년 전 의료선교사 알렌이 세운 재중원 신앙공동체로 시작한 남대문교회. 그 역사와 의미에 대해 듣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비라카미 사랑의 선교회 주최로 마련된 베트남 목회자 초청 한국 방문 행사. 한국교회 신앙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베트남 목회의 비전을 찾고자 마련됐습니다.
제가 베트남 30년 전에 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벌써 300개가 됐죠. 근데 그들이 제가 베트남에서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을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도 굉장히 도전을 받고 백문불여일기란 말이 맞듯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산 역사인 남대문교회 구석구석을 돌며 초창기 한국교회의 숨결을 느끼는 참석자들. 지금은 놀랍게 성장한 한국교회의 첫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Và biết được công việc Chúa ở tại nơi đây thật là một điều kỳ diệu mà Đức Chúa Trời đã làm, và sự phát triển của hội thánh của Chúa tại Hồng Quốc và với một tinh thần của quý con cái Chúa cũng là một cái điều mà để cho những người Việt Nam, các mục sư cũng được theo gương để phát triển công việc của Chúa tại Việt Nam. 교회 안에서 한국과 베트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참석자들. 한 베트남 목회자는 한국과 베트남 땅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Cái điều nữa là A.B. Simpson cũng là một trong những giáo sĩ đã truyền giáo ở tại Việt Nam để có thể thành lập hội thánh đầu tiên ở Việt Nam, và thật sự để cho tôi một cái cảm giác rất là tuyệt vời, thấy được khi mà mình hết lòng, mình dốc đổ cái sức lực của mình để mình truyền giảng thì Đức Chúa Trời sẽ ban phước cho cái công tác truyền giáo được kết quả, và làm cho tôi giống như là muốn phục hưng hội thánh của Chúa. 3,000km의 거리를 넘어 한국 땅을 밟은 베트남 목회자들. 한국 선교 역사 발자취를 살펴보며 비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맞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뭐 노인들은 화이자가 있지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경찰 보고 맞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국민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지금 뭐 2차 예약률이 0.02%인가 그렇대요. 이제는 알아서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보고 맞아라. 경찰이 청원했잖아요. 강제로 맞힌다고 인권위에 제소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말한 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수없는 경찰 피해자가 나왔어요. 뇌출혈이 일어나는 경찰, 그다음 반신마비가 일어나는 경찰, 전부 사례들이 줄줄이 3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나고 50대 경찰이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근데 인과관계라는 게요. 아까 전에 그 목사님, 경남에 계시는 목사님 금요일 날 장례시간 그 장모님, 그 인생 종친 거예요. 근데 뇌에 약한 부위가 있으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나 제가 지난주에 이게 혈전이 생긴다 했죠. 혈전이 생기면서 이게 특이점이 출혈성 경량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혈이 잘 되는 백신의 부작용이 출혈이 잘 될 수가 있고 또 압이 올라가서요. 백신 맞고 나서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머리에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오고 강하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부위가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약해서 죽은 거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근경색이 혈관이 평소에 80-90% 막혀 있는 사람이 이게 혈전이 잘 생기니까 나머지 다 10%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으로 죽었나? 그러면은 단 한 명 백남기 가지고는 왜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백남기가 뭐로 죽었습니까? 신부전으로 죽었어요.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맞아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경찰청장까지 사과했잖아요. 자기들이 인과관계를 말할 때는 백남기나 무슨 삼성 반도체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탄압하고 야외 집회를 탄압할 때는 단 한 명의 국민 생명, 단 한 명의 확진자 나오면 어떡할래 이러고 백신 맞고 나서 26명, 27명, 30명씩 일주일에 죽어도 그거 가지고 뭐 하냐. 생명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농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개분 며느리한테 그러세요. 자, 코로나 백신 맞고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500명 죽게 돼 있다. 2,000명 죽게 돼 있다. 코로나 백신 안 맞고 지난 1년 동안 국민 1,500명밖에 안 죽었다. 그러면 선택의 문제지. 이걸 왜 며느리 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무식하니 뭐 비과학적인 이런 소리를 하느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전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를 수십만 명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수없이 제가 디스커션을 하고 나옵니다. 우리 의사회에 굉장히 똑똑한 의사들하고 디스커션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느냐 다 검증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고, 그죠? 자, 변이 바이러스가 수시로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영국 바이러스다, 남아공 바이러스다, 무슨 브라질 바이러스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변이가 생기면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나라를 좀 구해라. 오죽 지금 국민의힘에 뭐 없으니까 거기 뭐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예. 당 자체도 기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요. 그 둘이 예를 들어서 그때는 군사 혁명이었으면 장군의 그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 뭐 이렇게 해서 쭉 지금은 이제 수사로 검찰과 감사원이니까 이게 말이 돼요. 검사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칼날 지금 거의 목전에 왔어요. 지금 다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윤석열의 후배들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직 감사원장이니까 감사로 막 토수하잖아요. 지금 막 원전에다가 막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한 혁명. 하여튼 그 좋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쇼에는 속으면 안 돼요. 저놈들 쇼. 예. 잘 디디고 건너가야지. 예. 그 요번에 그 서울 부산 시장 탁 자리 다 그냥 놔주고 이런 것도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해전만 하는 한 시간 했어요. 해전만. 예, 해전만 한 시간 서로 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해군포는 가까이 가면 아주 송곳으로 찔는 것이래. 천야도가 들어가서 때렸거든. 때리는 거면 다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 홀인원이라. 그래서 마스터가 날아가고 말이요. 마스터가 요만한 막대기 아닙니까? 그게 날아가고 브릿지 날아가고 기관실에서 불이 나가지고서 깔아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 적탕이 우리 배에 들어왔어요. 조타실 때 내가지고서 우리 두 사람이 전사하고 두 사람이 장교 합해가서 부상당하고. 그 적함은요? 적하면 깔아앉아버렸죠. 침몰. 수장해버렸죠. 수장 안 했으면 말이 부산 들어갈게. 이때 박수 치셔야 되는데. 이야. 그때 그게 이제 그때 막지 못했으면 사실은 그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지 이거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자, 그런데 이 나라 망했지 뭐. 그치, 맞아. 망했어요. 부산 뭐 이거 보세요. 이게 진짜 그저 부산 우리나라는 저 부산항 저 항구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항이 없으면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죠. 탄약이 들어올 수가 없어. 대포가 들어올 수 없어. 총이 들어올 수 없어. 보급품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26일 날 이제 25일 날 전쟁 시작해서 26일 날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이제 부산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관 이거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 그때 메가더 사령관한테 말해 뭐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럭저럭 다 아시는 야단치. 그래서 메가더서 이제 이거 방어하겠다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무기가 있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더 사령관이 29일 날 이거 오잖아요. 그리고서 명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초하루부터 제일 처음에 스미스부대 408명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그날부터 포병 대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탄약이 7월 1일 날
3천만 발이 들어옵니다. 한약이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와서 말이죠. 전쟁이 그래서 시작이 박동관 된- 같이 예, 물린 이게 정선을 갖다 거기서 이제 사포트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 살아가는 게 부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와. 네. 부산이 없으면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올 수 없으면 집사님. 이건 다 끝나지. 집사님, 그러면 그 6.25 전쟁 발발하기 2달 전에 예. 배를 미리 준비하잖아요. 전쟁 날 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예. 근데 이거를 준비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 어떻게 말이죠? 네. 6.25 전쟁 나는데 요구해야만 한다. 또한 이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법무팀이 조지아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발언과 법적 논쟁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들과 마찬가지로 조지아주는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게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대거 발송했다. 또한 조지아주는 사기를 방지하고 투표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입법 명령들을 무시했었다. 조지아주에서는 바이든의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와 또 재검표를 진행했었지만 이 과정에서 거의 3만 5천 표에 해당하는 잠재적 불법 투표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무시되었었다. 네, 이렇게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조지아 등 미국의 각지에서 2020년 대선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며 선거 투명성과 또 정직성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최근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간선거에 이르기 전 카말라 해리스와 민주당은 약 2,5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들의 유권자 접근성 계획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던 광복회 의장 김원의 2003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북한을 갔다 오더니 첫마디 기자들 만나 뭐라고 하냐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왜? 연정, 고려 연방제, 그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망나니 같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승만 박사가 친일파라든지 안희택 선대의 친일파라든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정하는 또는 뭐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이런 막말을 하는 그래고도 청와대나 집권당에다 말 한마디 없이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이재명 집권당 후보입니다.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의 AI가 가치 있는 정보를 다시 분류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보내면 중국 공산당에서 보고 이거 영국 장관이잖아. 이거 불륜이네 이거. 그걸 보내면은 그거를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에게 보냈겠죠. 야, 이런 거 우리가 잡았으니까 영국에 있는 중국 대사한테 이거 가지고 와서 그 영국의 장관 협박해서 중국말 안 들어오면 너 끝장난다고 협박해. 그리고 이거 받아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국 장관이 딱 보고 야, 나는 대영 제국의 장관이야. 중국 공산당 니들이 나를 협박해? 나 장관 그만두면 그만이야. 그러나 중국 공산당 니놈들의 협박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난 당당히 물러날 거야. 그러나 니놈들의 그 못된 짓은 다 전 세계에 까발킬 거야. 까발켜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국 장관실에서 이 내용을 다 그냥 까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알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하이크 비전이 못된 짓 한다는 거 다 알게 됐죠. 여러분, 제품 살 때 반드시 중국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고 사시고요. 저도 이거 모르고 산 겁니다. 저도 이거 몇 년 됐는데 산 지가 뭐 4대를 샀는데 지금 2대만 지금 연결했는데 인터넷은 끊어놨어요. 그냥 단순히 녹화만 되게 만들어놔서 다음에 제가 필요할 때만 보고 있지 이걸 인터넷에 연결 안 했어요. 이건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얘가 간첩이에요. 얘가 모든 데이터를 중국으로 다 송출하니까. 자,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영국을 협박해서 큰 걸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쪽박 차는 거죠. 아마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하이크비전이라는 중국제 CCTV 카메라를 사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제 이 간첩 제품,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이 중국제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런 CCTV 카메라 같은 중국제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부인이 일레인 차오라고 중국계 여자입니다. 원래 대만 출신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은 차오의 아버지인 제임스 차오가 중국 장쩌민과 교통대학의 동기동창으로 말이 대만 출신이지 혈육의 뿌리와 사업적 기반, 인맥은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선박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를 만든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레인 차오는 중국 관련 로비를 하면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맥코널의 7선 상원 의원으로서의 경력의 이면에 일레인 차오, 그의 부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당선될 때 70만 표 내지 100만 표로 당선됐다고 하니까 켄터키주라는 작은 주에서 그만큼 별로 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뽑혔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맥코널의 뒷배 일레인 차오의 중국 정치 자금이 그 배경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돈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지 잘생기지도 못했고 서양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뚱한 얼굴 표정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말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를 알고 나서 다시 그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언짢은 것처럼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뚱한 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쩐지 그는 평생 음험한 음모를 꾸미면서 살았을 그런 얼굴 인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그토록 오래 살아남기까지 처가 집안의 자금력의 뒷받침과 딥스테이트와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거래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나름 트럼프에게 협조적으로 대했던 것도 어찌 보면 그의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의 산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1월 3일, 그날은 대선도 있었지만 총 35명의 상원 의원을 뽑는 선거도 있었는데 미치 맥코넬은 7번째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치 맥코넬은 정치 생명이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밀리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미치 맥코넬의 정치 생명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맥코넬은 트럼프의 인기를 이용하고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다시피 선거 지원을 부탁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바쁜 선거 유세 와중에서도 맥코넬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럼프의 지원 덕분에 육선을 끝으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뻔했던 미치 맥코넬이 살아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가 한 짓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 미치 맥코넬의 태도가 돌변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부인이 중국계라서 그런지 맥코넬도 중국 사람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서양 신사라면 절대 그럴 수 없는, 신사답지 못한 중국인이나 할 법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첫째, 작년 12월 20일 선거 X에 대한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분위기에서 미치 맥코넬은 바이든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맥코넬이 가진 정치적 비중 때문에 이 전화 사건은 트럼프와 트럼프의 지지자들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 원내 총무라는 위치, 그나마 우리 신상님은 부자들 돈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그런 포퓰리즘 짓을 안 했는데, 그나마 우리 노짱은 한미 FTA하고 이라크에 파병이라도 했는데, 이번 정부는 진짜 혼모노 같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완벽하게 백해무익한 정부, 국민들 삶 다 박살내놓고 윤서인이만 팔자 좋게 만들어주는 정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고마워할 게 하나도 없는 정부, 여태까지 나라 만들고 일으켜놓은 세력들의 공 위에 앉아서 그거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나라 말아먹는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스려야지. 오늘의 결론,
한반도는 수천 년간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전임들 말대로라면 이승만이 착살내고 박정희가 탄압하고 전두환이 학살한 나라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생각해보자.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판, 그거 누가 개고생해가면서 만들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지금 그 판을 부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생각해보자. 다 작살나고 어영부영 북한이랑 합쳐지기 전에 바로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는 너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어. 저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 네 입에 있던 베이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이제 다들 관심 갖자. 그리고 어떻게든 다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자. 다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무방한 날이 올 때까지 지금은 관심 좀 갖자. 이제 내가 우익인 이유를 알겠지. 나는 머리에 뿔이 나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야. 그냥 고마운 사람들한테 고마운 줄 알아.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힘들어 죽겠다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땅의 모든 끝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파송교회 목회자와 기도 후원자 모든 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지면으로 옮겨주신 선교사님, 한국 교단의 중추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며 선교의 비전을 제시해준 목회자님, 평신도로서 선교 동역자분들, 선교 신학의 핵심적인 방향을 설정해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의 옥고를 보내주신 덕분에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선교연대 포럼은 2010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예? 그냥 막 해외, 국내에 있는 분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방문하죠. 사람이, 우리가 그 뭡니까? 지금 뭡니까? 텔레비 정기방송에도 시청률이 어떤 거 유튜브 시청률보다도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텔레비에서 그냥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만들어도 유튜브 내가 혼자 방송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봤다. 그럼 이 사람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뭔가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니면 단체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목표를 그냥 이제 내가 뭐를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이런 플레이 여기서부터 A부터 이게 Z까지 이걸 딱 구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 지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끌어주지 않으니까. 네?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시험도 안 보고 내가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누가 하다 보면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 또 시험도 봐야 되고 또 친구들도 하니까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졸업도 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로드맵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유튜브를 만들고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다 올려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오고 올리니까 여기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여기다 그럼 지나가다가 종로가를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도 먹고 밥도 먹다 보니까 야 우리 교회가 또 그 사람 우리 교회로 와서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쉽게 말하면 성도는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지만 외부에서는 SNS, 온라인에서는 유명한 선물이 선물이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 주님 너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리 아니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 눈이 일어나리라 오직 거나 핍박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할렐루야 박수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